6T는 이제 펴봅시다. 수요일에 유형 23번이다. 자, 여기서는 좀 걸러낼 게 많아. 사실은 교육과정에서 제외해야 되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뭐 들어가도 이상하진 않겠지만 정확하게 교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들 이런 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나온다 보고 뺄게. 자, 이것도 사실은 그래. 등차 곱하기 등비꼴의 수의 합 몇 급수라고 하는데 아주 예전에 교과정에 있던 내용이야. 근데 이제 약간의 등비수열의 응용 버전이기 때문에 뭐 해두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이것만 간단히 볼게요. 보시면 자 1625번 다음 한쪽은 자연수 AB에 대해서 결국 이 수열의 합을 계산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지? 그럼 왼쪽에 있는 수열의 규칙을 보세요. 우리가 분명히 곱하기로 되어 있으면 앞쪽은 앞쪽끼리 뒤쪽은 뒤쪽끼리 규칙상 본다 그랬는데 앞쪽 보시면 1, 2, 3 해서 10까지 일씩 커지고 있지.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그 다음 뒤쪽을 보시면 1, 2, 2의 제곱 해서 2의 구성까지 2가 계속 곱해지고 있지. 등비 수열. 결국 일반항 자체가 어떤 꼬라지야? 등차 수열과 등비가 곱해져서 일반항을 만들고 있지. 이런 형태를 우리가 몇 급수라고 하는데 이런 몰라도 돼. 자, 이렇게 만들어진 수열의 합을 어떻게 구할 거냐 하는 거야. SN을 어떻게 구할 거냐? SN은 이렇게 구할 겁니다. 어떻게? RSN에서 SN을 뺄 거야. 반대로 수열합을 어떻게 썼냐면 자, SN을 하나 써주시고 식을 그 다음에 이 SN에다가 분명히 등비 수열에서 공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겠지. 그 공비를 곱할 거야. 그렇게 한 번 더 써준 다음에 둘을 뭐한다? 빼서 1-RSN의 값을 구할 거야. 이렇게 빼면요 뭔가 계산이 되게 돼 있어요. 그 계산 결과가 나오겠지. 그 결과를 나중에 1-R로 나눠주면 우리가 SN이 나오는 거야. 바로는 안 보여줄 거 아니야. 봐봐요. 이거 일반항 만들면 어떻게 생겼어? 일반항 K번장은 1, 2, 3이니까 K번장은 K가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등비수열은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이니까 2의 K만 쓰면 되겠죠. 그런 수열의 K의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놓고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거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얘가 없으면 등비수열 하고 쓰면 되는데 얘 때문에 계산이 안 된다고. 그치? 그래서 얘를 계산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SN 빼기 RSN을 구한다고요. 자 이게 지금 쭉 쓴 게 SN이야. 여기 쓴 게 SN이야. 이라고 되는 것이야. 맞지? 그러면 RSN 써볼게. RSN은 공비가 얼마야 지금? 2인 상태니까 2SN을 써볼게요. 2를 곱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등비수열 자리 2를 곱하면 1 곱하기 2로 바뀌겠지. 여기에 2를 곱하면 2 곱하기 2의 제곱이 되겠지. 그럼 여기 2 곱하면 3 곱하기 2의 세제곱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한 칸씩 밀려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앞에 뭐 있어? 9 곱하기 2의 8승이 있겠죠. 그럼 여기도 2 곱하면 9 곱하기 2의 9승으로 될 거고요. 여기 2 곱하면 10 곱하기 2의 10승으로 바뀌겠다. 됐니? 그럼 이 둘을 모았는데 이제 빼면 SN 빼기 2SN은 마이너스 SN을 구해주죠. 우변을 빼면 보세요. 자, 1 곱하기 1이고 여기는 2를 묶어내면 2 빼기니까 여기서 얼마? 1 곱하기 2가 되죠. 여기서 이걸 빼면 2의 제곱을 빼내면 3 빼기 2니까 또 얼마야? 1 곱하기 2의 제곱이 되겠죠. 위아래 등차수의 차가 1이 되니까 여기 다 1로 바뀌고 얘들만 남겠지. 이렇게. 그럼 여기는 어때? 2의 구승을 묶어주면 10 빼기 9니까 또 얼마야? 1 곱하기 2의 구승이 되겠고요. 마지막에 2만 짝이 없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됐어요? 그럼 여기는 결국 1로 묶어내면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구승까지 합이고 빼기 10 곱하기 2의 10승이 되는 거예요. 앞쪽은 뭐가 되겠다? 이제 등비수열이 되네. 맞지? 공비가 2 등비수열 합이니까 등비수 합공식에 따라서 R-1분의 첫 장 1 얘 몇 승? 구승 쓰면 큰일 난다 그랬지? N자리는 항의 개수 몇 개 되고 있어? 10개 빼기 1 마이너스 10 곱하기 2의 10승 해주시면 이게 결국 마이너스 SN이 되는 거고요.
내가 구한 SN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주시면 SN 나오겠지. 이렇게 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어디 있냐? 몇 급수는 등차와 등비가 곱해져서 만들어진 꼴의 수열의 합을 몇 급수라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한다? SN의 양변에 등비 수열의 공비합을 곱한 다음에 그 S에다가 공비를 곱한 합 RS를 빼면 분명히 이 우변이 어떻게 돼? 등비 수열 형태로 계산되는 부분이 나올 거야. 계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따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해보시면 한 번만. 안 해도 상관없어. 근데 있으니까 너는 부여되는 건 없지, 그치? 안 해도 상관없긴 해. 됐니? 자, 그 다음에 24번 같은 경우는 해보셔야 돼. 우리가 수열이라는 게 규칙을 찾는 거잖아. 그럼 그 규칙 중에는 등차 등비 말고도 어때? 다른 규칙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요. 그 중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규칙 중에 하나가 바로 반복. 일정한 개수를 기준으로 반복이 되는 문제. 그럼 자, 반복되는 규칙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반복이 나올 때까지 하나하나에 보는 수밖에 없어. 해봤을 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반복되네? 그러면 스탑하고 그만큼의 반복되는 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1628번 볼까? 자, 수열 A는 있는데 A2K-1의 1항부터 N항까지 합이 이렇게 나오고요. A2K는 1항부터 N항까지 합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A7이 14일 때 1항부터 10항까지 AK 가지고 말했어. 오이씨, 어떡하는 얘기야. 나 이거 얼마야? 나 이거 표시 안 되겠지. 근데 괜시 어려워 보이지. 자, 이것만 보시면 어떤 수열의 홀수 항들만 뽑아놓은 수열인데 그 합이 등차 수열의 합이 되겠지. N은 2차식 상성이 없고. 그러면 이 수열의 홀수항끼리는 등차 수열이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짝수항의 합도 등차 수열이야. 자, 그럼 이 전체 수열도 등차 수열이라고 말할 수 있니? 그건 아니죠. 홀수끼리도 등차고요. 짝수항끼리도 등차지만 전체 하나의 등차 수열은 단정은 못해요. 안 그러겠어? 자, 1, 3, 5, 7. 그다음 짝수항이 2, 5, 8, 11 이렇게 나올 수 있지. 그럼 홀수항끼리는 대수 얼마씩 대해주고 있어? 20 대진 등차수열. 짝수항끼리는 얼마씩 대해주고 있어? 30 대진 등차수열. 그렇다고 해서 전체 등차수열이냐? 아니잖아. 지금 여기는 각각의 부분끼리 등차수열이었지 전체가 하나의 등차수열은 많은 문제가 없어요. 그럼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된다고요. 수열은 전체가 하나의 규칙을 따를 수도 있겠지만 첫 장이 따로 나오고 둘 장부터 따르는 경우도 봤었지, 그렇지? 그리고 홀수항끼리 또 같은 규칙, 짝수항끼리는 또 다른 규칙을 따르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어요. 수열을 만들기 나름이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편견을 가지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은 다 틀려버려. 됐니?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선생님? 여기 살자 우리 1항부터 N항까지 합이면 이게 SN이니까 일반항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지? A 2N-1은 CN제곱 빼기 14N에서 SN-1 CN-1의 제곱 빼기 14N-1 계산하시면 일반항 A 2N-1이 나오겠지. 얼마다? CN 좀 날아가고 14 날아가니까 마이너스 2CN 플러스 2CN 그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C 플러스 14 C 플러스 14인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4 이게 1번. 물론 둘 장부터지만 상성이 없는 거 보니까 첫 장부터 이 규칙을 따른 등차 수열인 거야. 맞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A, 2N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N제곱 플러스 CN SN에서 SN-1 N-1의 제곱 플러스 C N-1 N제곱 CN 다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2N 플러스 2N 플러스 1 마이너스 C 빼기니까 플러스 C 마이너스 1을 빼야겠죠. 됐죠? 그러면 홀수항은 이 규칙을 따르고 짝수항은 이 규칙을 따르는 거야. 근데 마침 A7이 14니까 이런 홀수니까 여기서 나오겠지. 그럼 여기다 7 집어넣으면 7이 아니지. 얼마를 집어넣어야 되니? 4를 집어넣어야 H 나오겠지, 그렇지? 맞나요? 4를 집어넣으면 8C 빼기 C 빼기 14가 14래. 7C는 넣으면 28이니까 C는 얼마다?
됐죠? 자, C가 4구니까 양쪽에 C를 맞춰올 수 있겠다. 이거는 얼마 되고요? 4 집으면 8n 마이너스 18이 되고요. 얘는 2n C가 4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이 수액을 1항부터 10항까지 다 구하라는 얘기야. 근데 이거 왜 했지? 지금 홀수, 짝수 따로 놀고 있으니까 일반하게 다르잖아 지금 공차도. 이거를 홀수, 짝수로 풀이하는 표현 제일 초반에 했다 지금 할 때. 기억나니? 1항부터 10항까지 합은 일반항을 홀수항과 짝수항의 합으로 분리하시면 전체 10개를 홀수 5개, 짝수 5개니까 K가 1부터 어디까지로 바꿔야 되니? 5까지로 바꿨던 거 기억나요? 그러면 이제 따로따로 쓸 수 있잖아. K가 1부터 5까지 A 2K-1은 요걸 집으면 되지. 오케이 2K, 아니 미안 8K-18이 될 거고요. A 2K는 2K 플러스 3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됐어? 얘가 이렇게 나왔잖아. 얘는 이렇게 나왔잖아. n을 k로 바꿔주면 되니까. 그러면 시그마 k가 1부터 5까지 10k-15가 되는 거고요. 시그마 k니까 10 빼고 2분의 n 플러스 1 되고 마이너스 15는 몇 개? 5개 75 30 나누기는 15 빼고 10 빼기 75니까 얼마 된다? 75 이렇게 풀리게 되지. 됐니? 와 선생님 이런 것도 힘든데? 자 여기서 생각 안 나면 어떻게 하면 돼? 아 해보는 거잖아. 바로 하면 되잖아. 어차피 1항부터 10항까지 하면 A1, A3, A5, A7, A9는 여기서 구하는 거고요. A2, A4, A6, A8, A10은 여기서 구하는 거잖아. 따로 써서 각각이 등차수니까 합구하시면 되겠지. 이거 몇 개야? 홀수항 5개잖아 그치? 그럼 등차수의 합, 공차가 얼마야? 2분의 n 5개. 첫 장이 얼마야? 홀수항의 첫 장은 A1이 되겠지. A1이지 얼마니? 마이너스 10이지. 그럼 2배는 마이너스 20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얼마야? 8. 이렇게 해서 홀수항 5개 구하고요. 짝수항은 이게 나오지? 짝수항도 지금 5개 들어있잖아 그치? 그러면 2분의 한 몇 개? 5개. 첫 장은 이번에 A2가 첫 장이야. A2는 1 집어넣으면 5다. 2배면 10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2. 그 다음에 2를 뭐 해주시다? 더해주시다 이렇게 똑같이 나올 거야. 다양한 방법 우리가 지금 많이 배웠잖아. 그렇지? 시그마 공식도 배웠고 그 전에 등차수를 배웠고 다양하게 배웠기 때문에 합을 이상은 다 할 수 있고요. 그 전에 뭐부터 하는 거야? 요 수의 합을 구하려고 봤더니 홀수, 짝수. 이렇게 힘들게 볼 필요 없었면 됐네. 자, 내가 왜 이랬을까? 더 쉬운 게 뭔지 그치? 지금 괜히 돌아갔네. 뭐 좋은데? 이걸 이렇게 바꾸면 이거잖아. n은 뭐 집어넣는 거? 5 집어넣으면 이거 합이 나오나요? 1항부터 n까지 합이 이렇게 계산되니까 1항부터 5항까지 홀수항의 합이 필요하다며 5 집어넣으면 얼마다? 25c 빼기 14 곱하기 5니까 70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거는 1항부터 5항까지 넣으니까 n자리에 5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얼마야? 25 더하기 50. 2를 더해주시면 되겠네. 그러면 30c 빼기 45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c를 이제 찾아야 되겠지. 그럼 c를 찾으려면 어차피 얘를 하셔야 되는지 일반항 찾아내셔야 돼. 어쨌든 여기서 c를 찾아내면 120 빼기 45에서 75 나와? 안 나오나? 나와요? 이렇게 풀면 돼. 또 역시 마찬가지지만 다양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다양하게. 이 문제는 훌륭한 게 아닌데. 근데 H 왜 80 빼기 15? H7은 여기에 뭘 집어넣어야 돼? N 아니 4요. 4. 그럼 여기 똑같이 뭐 집어넣어야 돼? 4. 그럼 N에 4 집어넣으면 8C 빼기 C
70 빼기 14 빼기 14 80 빼기 10 빼기 14 이게 얼마로 했어? 14라고 했으니까 이거 정리해서 이 식이 나옵니다. 맞니? 수열의 함수가 똑같아. X에 이너면 이쪽 식에도 이너들이 함수잖아. 그치? 수열도 A2면은 여기 N에다 이너 쓰면 이너는 거야. 오너면 똑같이 몰라야 돼. 그치? 똑같이 가시는 거야. 오케이? 표현이 2K-1이라서 이게 7이다 해서 이게 7집어 넣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7이 되기 전에 값 찾으면 얘를 똑같이 집어 넣으셔야 되고. 오케이? 자, 밑에 1630번, 31번 같은 류 문제인데 이건 한번 보자. 여기서 옛날에 알통 문제 같은데 1항부터 20항까지 있는데 그들의 각각 갖는 값은 0이나 1이나 이 중에 하나를 갖는데 몇 번째 항이 0이고 몇 번째 항이 0이고 몇 번째 항이 2인 줄 몰라요 지금. 어쨌든 그 중에 하나가 각항이 갖는 거야. 근데 그 수열을 1항부터 10항까지 전부 다 더하면 얼마 나온다? 17하고요. 제곱해서 전부 다 더하면 얼마 나온다? 31 나온대. 그럼 세제곱해서 더하면 얼마냐 하는 거야. 오이씨 어떡하지? 아니고 봐봐. 어차피 합을 구하는 거니까 몇 번째가 0이 되고 몇 번째가 1이 되고 몇 번째가 2가 되는지 안 중요하잖아. 그치? 합을 구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 20개의 수열의 항 중에 몇 개가 0이 되고 몇 개가 1이 되고 몇 개가 2가 되는 게 중요하지. 그치? 각각 구체적으로 누가 0이고 2가 안 중요하다고 합을 구할 거니까. 이래? 따라서 저 20개 중에서 1이 몇 개 있고요. X개 있고요. 2가 몇 개 있고 Y개 있고 치자. 그럼 0은 나머지 20개 중에서 X개, Y개를 뺀 나머지가 0이 되겠지. 그럼 생각해봐요. 1항부터 20항까지 전부 더하라는 얘기는 0이 몇 개 더해지고 1이 X개 더해지고 2가 Y개 더해지겠지. 그럼 1이 X가 더해지면 X가 될 거고요. 2가 Y가 더해지면 2Y가 되겠지. 0은 몇 개가 더하면 0이 될 테니까 결국 얘가 17이 됩니다. 맞네? 그 다음에 A1제곱, A2제곱에서 A20까지 제곱의 합을 구하랬어. 그럼 제곱의 합이면 1도 제곱하면 1이 되니까 결국 1의 제곱이 X가 되니까 X 2의 제곱은 Y가 생기지. 그러면 4Y 0은 제곱해도 0이고 그건 몇 개가 되지는 어차피 0이니까 합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죠. 이렇게. 그럼 간단한 1차 열기 1차라는 것이 풀면 되겠다. X를 뺄게 2Y는 14 Y는 몇 개? 7 Y가 7이면 X는 3 그럼 전체 중에 X가 몇 개? 1, 3개 2는 7개 있어. 그럼 세제곱의 합은 0의 세제곱은 0 1의 세제곱은 1인데 그게 3번 떼주면 3이 되고 2의 세제곱은 8인데 그게 7번 떼주니까 56 그래서 얼마다? 59 오케이? 한 번만 풀면 돼. 풀어보면 이런 게 기억에 남을 테니까. 그래서 각 수열의 각 항이 주어진 수들 중에 하나로 정해지는 문제들이라면 그 합을 물었기 때문에 몇 번째 항이 얼마를 갖는다에 관심을 갖지 않고 전체 중에서 몇 개가 0을 갖고 몇 개가 1을 갖고 몇 개가 1을 갖는지가 중요한 거. 그렇지? 그 몇 개를 미지수로 두고 풀면 돼. 그렇지? 한번 풀어보시면 되는 문제. 그 밑에 문제 똑같은 문제니까 풀어보시면 될 거고요. 자, 25, 26 뺄게요. 분수열은 교육과정이 제외가 됐어요. 뺄 거고요. 27도 조금 애매한데 27번은 할게. 그리고 28번은 뺄 겁니다. 자연수능 계수. 그래서 여기서 27번만 우리가 살짝 보고 갈게요. 이거는 이제 사실 활용 문제이기 때문에 규칙을 직접 찾아내셔야 돼요. 근데 그 규칙을 찾는 요령을 조금 보자고. 당연히 우리가 방금 봤던 등차 등비 같은 경우는 뭐 규칙을 쉽게 볼 수 있겠지만 뭔가 이렇게 도형에서 만들어진 상황이나 새로운 상황에서는 그 규칙을 예측하기 힘들잖아. 그럼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가 되겠어? 첫째 안 보이고, 둘째 안 보이고, 셋째 안 보이고, 넷째 안 보였을 때 그 규칙을 구해진 한글 보고 찾는 거겠죠. 이런 상황에서 규칙이 안 보이잖아. 결과를 찾아내서 그 결과에서 규칙을 보는 거야. 다시. 그치? 그래서 해보는 거야. 자, 최소 몇 번 하셔야 되니? 3개.
적어도 3개는 하셔야겠죠. 왜냐면 1, 2면 더하기 1 된 건지 곱하기 2 된 건지 제곱해서 1을 더하는 건지 세제곱해서 1을 더하는 건지 알 수가 없죠. 세 번째까지 보면 곱하기가 되고 있구나. 더하기 1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최소 3개 하나 써주셔야 되고 규칙 찾을 때 서술형 답안 쓸 때도 마찬가지야. 첫 장, 두 장만 쓰지 말고 세 장까지는 구해놓고 규칙이 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될 거야. 알겠니? 규칙을 나열해서 찾을 거면. 자, 보자.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탑을 만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밑에 계속 한 장씩 더 깔아서 탑을 만들고 있지. 그렇게 해서 총 10층을 만들었을 때 전체 필요한 블록은 몇 개나 있어요? 그럼 각 층별로 보자. 1층에 있는 상가, 정리면체의 탑, 블록이 몇 개 있어? 이거는 이번에 나오자. 1이죠. 2층에 있는 개수는 A2라고 보자. 몇 개야? 눈에 안 보이는 거 밑에 하나 깔려있죠? 몇 개야? 3개지. 3층에 있는 거는 이거 밑에 3개 깔려있는 상태에서 하나, 둘, 3개 더 있으니까 몇 개야? 6개지. 요거 밑에 6개 깔려있고요. 앞에 4개가 좀 써있으면 10이지. 이렇게 해서 규칙을 찾아주지만, 자, 요령. 규칙을 찾으려면 계산은 나중에 위로 계산을 해버리면 숫자들의 규칙들이 다 뭉개지잖아. 하나의 숫자로 계산되면서 그 속에서 규칙들이 뭉개져서 잘 안 보여. 그치? 있는 그대로 쓰시라고 해요. 자, 첫 장은 1개야. 둘 장은 3개를 쓰지 말고 위에 1개에서 밑에 2개가 더 늘어났죠. 셋 장은 위에 1 플러스 2개에서 밑에 몇 개가 더 추가됐어? 3개가 추가됐죠. 넷 장은 1 더하기 2 더하기 3인데 그 앞쪽으로 4개가 더 붙었죠. 그러니까 규칙이 훨씬 더 또렷하게 보이잖아. 그러면 나는 뭐야? K번 장을 볼 수 있겠죠. 1항은 1, 2항은 1 더하기, 3항은 1 더하기 3이니까 K항은 K가 1이겠지. 그치? 그럼 일반항이 2가 나오네. 그치? 이대로 일반항 쓰기보다는 좀 정리할 수 있겠죠. 1부터 K까지 하면 2분의 K, K 플러스 1이잖아. 그런 수열의 1항부터 10항까지 10총 쌓았을 때 전체의 개수니까 1항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하는 거니까 결국 K가 1부터 10까지 내리 합을 구하시면 되겠지. 됐니? 그럼 2분의 1은 앞으로 뽑아내고 K제곱 더하기 K니까 이렇게 해서 시그마 공식 써서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시그마 K제곱 6분의 10, 11, 21 시그마 K 2분의 10, 11 됐니? 더해서 2분의 1 규칙 찾는 게 중요한 거니까 한 번 더 보자. 저쪽까지 할 수 있어? 자, n단의 입체도형을 만드는 데 사용된 정리매체 개수야. 전체 개수의 합이지, 그치? 1층 탑 찾는데, 2층 썼는데, 3층 썼는데, n층 썼는데 전체 정리매체 개수를 A라고 합니다. 자, A1은 1이지. A2는 위에 1, 전체 합이니까 1 더하기 밑에는 얼마야? 4개지. 근데 A3은 위에 1, 2층에 4개, 3층에 몇 개 있어? 3, 3은 9개 있지. 지금 A에는 아까는 각 층을 A1, A2 썼는데 여기서는 문제에서 그냥 전체 합을 AN으로 쓴다고 했으니까 전체 개수를. 그럼 A4는 4층 썼는데 필요한 거니까 위에 있는 거 그대로 다 더하고 네 번째 층에 몇 개? 4 곱하기 4니까 11개. 그러면 K층의 탑을 짰는데 전체 개수는 1. 4는 2의 제곱이지. 9는 3의 제곱이지. 16은 4의 제곱이지. 그러면 4일 때는 4의 제곱까지니까 K일 때는 어디까지 해야 되겠어? K의 제곱까지 해야 되겠죠. 규칙이 나오잖아. 계산하기 전에 규칙이 나온다고요. 그 규칙을 찾으면 그 다음 계산하시면 되겠지. 먼저 계산하시면. 그러면 시그마 K 제곱이니까 6분의 K, K 플러스 1, 2K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A10은 여기다 뭐 적으면 돼? 10집을 넣고 계산하시면
오케이? 자, 뒤에 43번, 43번 볼게. 오각수, 육각수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점들을 계속 늘려가면서 오각형을 계속 크게 만들어가는 걸 우리가 도형수라고 하는데, 오각형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죠. 점점 크게 하나씩 하나씩. 이때 만들어지는 점의 개수를 오각수, 육각형을 만들어가면서 계속 만드는 걸 육각수. 이렇게. 이건 뭐야? 삼각수지. 삼각형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얘는 사각수. 앞에 문제는 오각수. 자, 오각수만 한번 보자. 그런 거 몰라도 돼. 어쨌든 점의 개수. 점의 개수가 오각수니까 10단계의 점의 개수가 하라는 얘기야. 맞니? 그러면 1단계의 점의 개수 몇 개야? 1개. 2단계의 점의 개수는 5? 그렇게 쓰지 말라 그랬지. 원래 1개인데 몇 개가 더 추가가 됐어? 4개가 추가가 됐지. 그치? A3 원래 1 더하기 3인데, 자, 3단계 추가된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추가되겠지, 그치? A4는 앞에 있는 거 그대로 두고 추가된 거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지. 규칙 보여요? 계속 얼마나 커지고 있어? 3만큼 큰 수가 계속 더해지고 있는 수잖아. 그러면 10단계니까 A10은 1 더하기 4 더하기 7 더하기 쭉쭉 해서 얼마야? 1번 찾을까? 이야, 등차수잖아, 그치? 공차 3이 등차수이지. 그러면 K번째는 3K 쓰면 되겠지. 첫 장이 1로 슬러가 되니까 빼기 얼마야 돼? 해주시면 되겠지. 자, 찝찝하면은 확인해. 4 집어넣으면 12 빼기 2니까 10 맞게 나오네. 그치? 제대로 보는 거야. 오케이. 이게 이게요. 그럼 이거 합을 구해야 되잖아. 이거 합을 구해야지 이렇게 될 테니까. 무슨 수열이 합이겠어요? 등차수열이 합이지, 그치? 여기 가서 심어볼 수도 있겠지만 등차수 합 푼 수도 있겠다. 2분의 하위가서 몇 개야? K개. 맞지? 첫 장이 2개. 아니면 끝항목이 알고 있으니까 첫 항과 끝항을 더해 주셔도 되겠다. 이게 이렇게. 그리고 10단계 오각수 값은 K에다 뭘 집어넣는데 10 집어넣으면 되겠죠. 괜찮니? 이렇게. 자, 느낌 오지, 그치? 계산하지 말고요. 계속 추가된 것들을 계속 덧셈으로 표현해 주시는 게 규칙을 찾는 게 편해. 규칙이 찾아져서 식이 만들어진 다음에 마지막에 합을 구하셔서 최대한 덧셈은 미루시라고요. 오케이? 이 정도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그마 수열의 합을 봤고요. 특히 뒤쪽에는 좀 그때 등차 분비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규칙들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하나는 아예 해보면서 규칙을 찾는 거예요. 자, 그다음 마지막 수열 기납식 정의. 오늘 시험 보면 어디까지니? 기납도 다 들어가요? 그럼 이거 따라하자. 자, 수열의 귀납식 정의가 뭐냐면 이렇게 이웃하는 두 항 또는 세 항끼리의 관계식으로 수열을 정의해 주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등차 분배에서 했던 그냥 A에는 EM 플러스 있다 하는 거는 일반항으로 정의하는 거잖아. 그럼 일반항으로 정의되면 뭐가 좋아? 내가 원하는 항 10항이 궁금하다? 그냥 10넣으면 바로 나오겠지. 그게 일반항이야. 근데 이렇게 관계식으로 정의하면 즉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다 이렇게 있으면 10항이 궁금하면 첫 장에다가 2대에서 둘장으로 하고 둘장에는 2대에서 셋장으로 하고 셋장에는 2대에서 넷장으로 하고 차례대로 착착착 구해나갈 수밖에 없죠. 소위 말하는 뭐가 들어가는 거야? 노가다가 수반이 되는 거야.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는 게 귀납식장이야. 오, 지금 노가다를 하라고요? 오, 맞아. 그거야. 순에서 이렇게 나와. 하나하나 대입해서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야. 물론 예전 교육과정에는 이런 관계식으로부터 일반항을 바로 찾는 방법을 배웠지만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책에 실려있지만 다 안 할 거예요. 대표적인 거 2개 정도만 해보긴 할 텐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순에서 절대 그렇게 안 나오니까. 근데 내신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표적인 2개 정도만 볼 거야. 자, 어쨌든 결국 수열의 기억정의는
하나 대입하고 다음 거 찾고 다음 거 찾고 다음 거 찾고 이런 마인드가 일단 필요해. 자세가 필요하고. 자, 근데 우리가 앞서 배운 등차 등비는 아주 상세하게 많이 배웠지. 얘 같은 경우는 바로 일반항을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얘들은 바로 일반항 풀어주셔도 돼. 그러면 등차수를 나타내는 균합 진행이 어떤 게 있었어? 대표적인 게 있잖아. AN 플러스는 AN에다 뭘 됐다? 인터를 됐다. 이게 봐봐. 균합식이잖아. N번장에다가 D를 대서 그 다음 걸 찾아가는 거니까. 유탄 도항의 관계식. 맞네? 얘 이항식인 게 AN 플러스 1 빼기 AN이 일정하게 공차 D로 나온다. 또 AN 플러스 1 빼기 AN은 공차고 AN 플러스 2 빼기 AN 플러스 1. 그래도 공차 D가 둘이 같다. 얘 이항식에서 합쳐놓은 게 중항. 이 두 배는 앞에 항과 뒤에 항의 합과 같다. 얘들이 전부 등차수를 나타내는 균합특정의 표현이야. 자, 앞쪽에 두 개는 공차가 눈에 보이지만 여기서 공차가 따로 없기 때문에 공차를 따로 줄 거야. 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마찬가지로 등비도 마찬가지지. 등비는 AN에다가 R을 보겠지. AN 플러스 1분의 AN분의 AN 플러스 1은 공비. 그리고 AN분의 AN 플러스 1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1이랑 둘 다 공비가 똑같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AN 플러스 1의 제곱, 등비 중앙의 제곱은 앞과 뒤의 곱과 이게 다 등비수를 나타내는 균합수입니다. 역시 여기서는 공비가 나타나 있지만 여기서는 공비가 없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등차 등비란 말 대신에 어떤 수열이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이렇게 나오면 아 얘는 등차구나 등비구나 바로 쓰여야겠지. 그리고 바로 일반을 만드셔야 되는 거야. 공차 바로 보이고 공비 바로 보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등차 등비를 일반을 찾아서 푸는 거고요. 그 외에 이런 형태의 균합수행이 아닌 거 나오면 어떡한다? 됐지? 그게 우리 요 단원에서 해야 될 것들이야. 그럼 첫 번째 1번 보시면 94번 볼까요? 저렇게만 내면 너무 쉽게 알아보잖아. 그래서 살짝 변형시키기 이런 거잖아. AN 플러스 1 더하기 AN의 제곱은 4AN AN 플러스 1 더하기 16이다. 보여? 정리하면 AN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AN AN 플러스 1 더하기 AN의 제곱이겠지. 얘 넣어볼 거야. 빼기 4지. 빼기 4면 더하기가 뭘로 바뀌어? 빼기 2로 바뀌겠지. 그게 16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빼기로 바뀌어도 다시 완전적으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이렇게 빼기로 완전적으로 쓰면 되지. 그러면 AN 플러스 1 빼기 AN은 제곱이 16이니까 뿔마 4야. 근데 뒤로 갈수록 작아지니까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면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으니까 마이너스 4가 맞겠지. 그쵸? 이렇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는 동안 차가 일장에 나오지. 등차 수이네. 둘이 차가 공차니 공차가 얼마야?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이네. 그럼 등차 수익 확인했으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일반항 때려. AN은 공차엔 됐지? 첫 장이 100이야. 1넣어서 100 넣어야 돼. 더하기 104. 끝. 됐지? 그래서 등차수는 이 점화식 확인하면 바로 일반항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런 이거 관계식을 점화식이라고 불러. 균합적 정의를 나타내는 이 관계식을 점화식이라고 하는데, 그걸 표현하는 방법을 균합적 정의라고 부르고요. 그 관계식을 점화식인데 그 점화식이 등차수의 점화식이다. 바로 공차 찾고 일반을 만들죠. 등비 마찬가지야. 새로운 게 아니니까 많이 한 거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두 번째 형 보세요. 7번 1707번. 자, 수열 AN이 다음을 만족하는데 첫 장은 3이고 둘 장은 6이래. 근데 갑자기 로그가 등장하고 있죠. 쫄지 마. 로그 더하기 로그니까 뭐 할 수 있어? 합치면 되겠지. 그리고 AN 곱하기 AN 플러스 1로. 그럼 앞쪽에 얘기는 뭐가 되니? 2는 지수 올라가니까 AN 플러스 1의 제곱 올라가겠죠. 그럼 결국 뭐야? AN 플러스 1의 제곱이 AN 곱하기 AN 플러스 1랑 같다는 게 나오지. 뭐야? 등비수이구나. 됐지? 그럼 여기서는 공비가 없으니까 이걸 준 거야. A2에서 A1을 나누면 공비잖아.
공비가 얼마다? 2구나 이런 거겠지. 됐니? 공비가 2고 첫 장이 3이니까 이제 등비수를 바로 1반원 만들어. 3 곱하기 2의 n-1.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 나오시면 되겠지. 자, 이것도 기억나십니다. A2K-는 이 등비수열의 홀수 번째 한들만 뽑아내서 만든 수열이죠. 전체가 공비가 이 등비수열이야. 그럼 홀수 번째 한만 뽑아냈어. 여전히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지. 대신에 공비가 2가 아니고 뭐가 되겠어? 2의 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할 때 2 하나 건너뛰었으니까 공비는 2의 제곱 4가 되겠지. 그치? 따라서 이 수열은 공비가 4인 등비수열이다. 그러면 합공식에 따라서 R-1분의 이놈의 첫 장은 A1이니까 3이 되겠지. R의 S 항의 개수 5개 빼기 1. 저게 판단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해도 돼. AN이 나왔으니까 N 자리를 2K-로 바꾸면 되겠지. 아까 했잖아. 수열은 똑같이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A 2K-이 궁금하면 N 자리를 2K-로 집어넣으면 된다. 이렇게. 그럼 3 곱하기 2에 2K-를 쓰시면 되겠고요. 3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에 K-를 쓰니까 공비는 얼마다? 4가 된다. 이렇게 바꿔도 돼. 근데 시간 좀 아깝잖아요. 쓰는 것부터. 그치? 생각 조금 하시면 된다니까. 그래서 등자등비 새로운 거 전혀 없죠? 없죠? 1712번 봐. 이제 등비수열 활용 문제인데 좀 고전적인 문제긴 하다.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교과서도 있고 해서 어떤 세포를 배양하면 그 중에 20%는 죽고 나머지는 각각 10개의 세포로 분열된대. 이 10개를 10회 배양했을 때 세포의 개수는 1개. 어떤 세포를 1개 아니지 그냥 전체를 한 번 배양하면 전체 20% 죽고 80%만 살아남지. 근데 그 80%는 각각 몇 개? 10배로 풀어난다는 얘기야. 뭐지? 자, 모르겠으면 어떡하라고 그랬어? 나이를 해보라 그랬지? 자, 한 번 합니다. 10개를 10회 배양하니까 10개를 한 번 배양합니다. 그럼 10개 중에 20% 죽으면 2마리 죽는 거지. 몇 마리 살아남는 거야? 8마리 살아남는 거지. 그 8마리가 각각 몇 배로? 10개가 되는 거잖아. 됐니? 두 번째는요. 남아있는 게 지금 80마리 있잖아, 그치? 80마리를 또 한 번 나면 이 중에 20% 죽고 80% 살겠지. 80마리에 80%는 64마리. 그 각각이 몇 마리가 되니? 10마리 풀어나겠지. 10배로 되겠지, 10배. 한 마리당 10배지. 예. 그럼 640마리. 세 번째는 이 640마리에 또 20%는 죽고 80%만 또 살겠지. 그럼 얼마야? 848 840 512 5100 512지. 그게 각각이 몇 마리? 10마리씩으로 10배로 풀어나잖아, 그치? 이렇게 만들어 보면 결과 안 봐도 계속 얼마씩 곱해지고 있어? 80 곱해지고 있지, 그치? 아, 이 결과가 공비가 8인 등비수열이구나. 첫 장은 뭐가 됩니까? 한 번 했을 때 배양이 80이잖아, 그치? 그러면 80 곱하기 10의 레스, 8이 곱해지고 있지? 8의 레스 n-1 되겠군요. 그럼 10회 배양하면 80 곱하기 8의 무슨 8 하나 있지? 10 곱하기 8 하나 돼서 8의 식성으로 쓰면 되겠지. 맞나요? 해보면 끝이 보여. 몇 번만 해야 돼? 3번만 해야 된다고 했어. 3번.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 더 그럴싸하게 하는 방법은 우리 점화식, 균합정의를 만드는 점화식을 찾는 방법은 이렇게 첫 장부터 차근차근 해서 구해가 되겠지만 항상 점화식은 뭐야? n번 짝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 항을 구하는 거잖아. 그지? n번 짝이 얼마인지 지금 중요해 안 중요해? 10만 년 되는 안 중요하지? 응. 그래서 또 마찬가지야. 이미 n에 배양해서 남아있는 세포가 지금 an 말이야. 여기 시작하는 거야. 항상 점화식은.
n번이 끝난 상태에 시작할 거야. 됐니? an이야? an이 얼만데? 몰라도 돼. 그치? 일단 an만큼 남아있는데 다시 한 번 더 배양할 거야. 다시 한 번 더 하면 그 중에 20% 죽고요. 10분의 8만 3 남지. 맞지? 10분의 8만 3 남잖아. 근데 그 살아남는 데를 각각 몇 개? 10개니까 10개를 끊어나가 이렇게. 그게 한 번 더 했을 때의 세포의 개수가 되겠지. 그럼 정리하면 뭐가 되니? 아, 8AN이니까 누가 봐도 공비가 8인 등비수열의 정할식이 만들어지지. 그럼 첫 장은 계산 딱 하시면 80, 공비는 8, 일반한데 만들어지지 이렇게. 그치? 복잡할수록 이것들이 유용해. 어떤 것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구해봤을 때 그게 규칙이 잘 안 보이는 문제들도 있어요. 봐봐. 뒤에 사전은 없게 어디가 보냐면 나오김에 저기 유형 7번 보자. 300번. 자, 여기서 이런 점화식 an 플러스 1은 pan 더하기 q꼴의 점화식에서 일반항을 찾는 요령을 설명하고 있는데 보지마. 저는 옛날 분 같은 경우니까 일반 찾는 게 안 나올 거야. 시험에는 안 나와 절대로. 이걸 보잖아. an 플러스 1은 an에다 3을 곱하고 2를 빼서 그 다음 만들어진 거야. 계속 3 곱하기 2 빼는 거야. 곱하면 등비고 더하거나 빼면 등차인데 둘 다 하고 있지 지금. 이게 어떤 수를 나누냐는 말이야. 이걸 어떻게 구할 건데 하는 거잖아. 뭐라 했지 선생님이? 다이를 보는 거야.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교육과정 외니까 만약에 혹시나 소설이 나오면 그렇게 풀 수는 없어요. 그치? 해보는 거야. 자, A1은 2지. A2는요 3A1 빼기 2잖아. 그럼 A1이 2니까 3 곱하기 2 빼기 2가 되겠지. 계산 안 하는 게 좋다고 했잖아. 그치? 계산 계속 안 할 거야. 규칙 찾으려면. A3은 3A2 빼기 2인데 A2가 지금 이거잖아. 그치? 3 곱하기 A2 자리에 3 곱하기 2 빼기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이제는 풀면 봐봐. 3의 제곱 곱하기 2지. 그 다음에 빼기 3 곱하기 2 빼기 2가 나오겠지. 됐어요? 규칙 찾으러 계산 안 한다고 했어. A4는 3A3 빼기 2고요. 3A3 자리에 이걸 집어넣으면 되겠지. 3의 제곱 곱하기 2 빼기 3 곱하기 2 빼기 2 빼기 2 됐니? 자, 정리해보면 3의 세제곱 빼기 곱하기 2 곱하면 마이너스 3의 제곱 2 마이너스 3 곱하기 2 빼기 2 이렇게 나오겠죠. 규칙 보이잖아요? 차수가 하나씩 커지고 뒤에 마이너스가 계속 붙어 나가는 규칙 보이잖아요. 그러면 A6은 이 규칙에 따라서 A4일 때 3의 세제곱이니까 A6은 3의 5제곱 곱하기 2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부터 뭐가 계속 마이너스 나오니까 마이너스 3의 4제곱 곱하기 2 마이너스 3의 세제곱 곱하기 2 마이너스 3의 제곱 곱하기 2 마이너스 3 곱하기 2 요 끝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지. 계산할 때 얘는 어차피 혼자 부호가 다르니까 3의 5은 곱하기 2는 따로 놓고요. 마이너스 같은 걸 쭉 계산할 텐데 얘들은 모두 2를 가지고 있으니까 2를 뽑아내면 3의 4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 더하기 1 뭐야? 등비수를 하죠. 합 이용 계산하시고 계산해서 답 찾으시면 되겠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등차로 등비 단위 이런 형태 나오면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해서 계산을 해버리면 이게 뭉뚱그려 들어가가지고 이런 규칙을 못 만들어. 6번째를 그치? 그럼 이런 규칙 찾았으면 6번째가 아니고 10번째 물어봐도 우리가 충분히 만들 수 있겠지. 요렇게는 풀 수 있어야 돼. 위에 있는 쓰여있는 방법 풀지 말고요. 알겠죠? 자, 얘를 왜 봤냐면 그 다음에 있는 8번 문제 보려고 했구나.
다음 문제 보세요. 이렇게 일반항 찾는 이런 정화식에서 일반항 찾는 문제는 더 이상 안 나오겠지만 방금 그거 한 것도 사실은 선생님이 옵션에서 해본 거야.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커. 자, 이런 활용 문제에서 정화식 성원까지는 물어볼 수 있잖아. 그걸 위해서 하시는 거야. 보세요. 80m가 있는데 쟤는 다 했어? 챙겨갈래요? 챙겨가지고 집에서 아까 말한 대로 무게를 좀 푸셔야 돼. 그리고 토요일 날은 절대 늦지 말고 12시. 오케이? 80m의 물이 들어있는 수족관이 있는데 자, 매 주말마다 4분의 3을 버리고 20리터를 새로 추가하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남아있는 물의 양을 AN이라고. A1을 구하고 관계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자, 첫 장은 이렇게 원래 80리터가 있었는데 자, 4분의 3을 버리니까 남아있는 건 얼마 남아있겠어? 4분의 1 남겠지. 그치? 거기다가 20을 추가했어요. 또 얼마야? 40이네. 첫 장 40. 자, 그러면 또 둘째 찾아볼까요? 40 남아있는데 또 4분의 3을 버렸으니까 4분의 1만큼 또 20을 추가했어요. 30 되겠죠. A3은 다시 30 남아있는데 4분의 1을 남기고 20을 추가했어요. 에이씨, 무슨 나오네. 젠장, 막 이렇게 되면. 그치? 이렇게 해서 이 결과 가지고 전 관계를 못 찾아. 찾겠어요? 분수 나오는데? 나 어떻게 돼?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있잖아. 첫 장은 찾고요. 둘째 장부터 하지 마. 어떻게? 이미 n번이 끝났어. 그지? 이런 짓을 n번 했어. 그럼 남아있는 물량이 얼마야? 이미 n번을 끝냈어. 한 번, 두 번, 세 번, n번. 그럼 남아있는 물량이 얼마야? 물고기네. 남아있는 물량이 얼마나 없어? An이라고요. A는 얼마인지 관심 가져 안 가져? 안 가진다. 그냥 AN이야. 끝난 상태에서. 그럼 AN이 남아있지? 그럼 한 주 더 지났어. 다음 주에 뭐 할 거야? 요거에다 4분의 3을 버리니까 4분의 1만큼 남기겠지. 그리고 다시 얼마 되겠냐? 20을 나겠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한 번 더 했으니까 AN 쓸 때겠지. 정하식 만들면 안 힘들어. 이게 AN에 뭘까? 이게 꽂히면은 그 생각한다고 뒤를 안 나가는데 관심 안 가도 돼. 어차피 첫 장부터 차례대로 넣어서 착착착 거의 나갈 거기 때문에 그냥 N번 끝났을 때는 AN이야. AN. 그 AN 가지고 한 번 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행을 해주시면 그 결과가 바로 AN 것이 되는 거야. 그치? 봐봐. 좀 더 그렇게 나오는 게 이게 소금물이야. 소금물. 비슷하지? 중학교 그렇게 싫었는데. 자, 공식은 알죠? 소금물의 농도는 어떻게 구하니?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을 퍼센트니까 몇 퍼센트 되겠지, 그치? 그치? 그 다음에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되었어? 이 식을 이항시켜서 100 나눠주면 100분의 농도. 분명히 소금을 갖다 보면 되겠다. 이 두 공식가 예쁜 거잖아. 그쵸? 그럼 문제 보세요. 농도가 12 소금물 200g 있는데, 자, 이 글에서 소금물 50g을 덜어내고, 그럼 150g 남아있지. 그때 농도가 더 낮은 6% 소금물을 50g 다시 채웠어. 그럼 다시 200g 되는데 농도가 되게 좀 낮아졌겠죠. 이걸 1회 시행이래. n번 시행했을 때 남겨져 있는 토동물의 농도를 AN을 할 때 점화식 구하는 거야. 그럼 점화식 구하는 목적이니까 어떻게 해, 우리? 다 집어치우고 이미 n번 끝난 AN을 시작하는 거야. n번 이미 끝난 상태에서 농도가 얼마짜리 AN짜리 소금물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 됐지? 그럼 그거 가지고 한 번 더 할 거야. 어떤 짓을 하고 있어? 50g 떨어내고 6%짜리 추가하고 있지, 그치? 그럼 그때 농도를 보여주자. 농도 어떻게 한다? 소금물의 양이잖아. 그러면 계속 200이지. 200에서 50도 떨어내고 또 50도 추가했으니까 소금의 양 계속 얼마다? 200. 맞니? 자, 분자는 소금의 양이 들어가야 돼. 그럼 소금의 양은 원래 AN% 농도의 소금물이 얼마큼 남아있어? 150g 남아있잖아. 50g 퍼냈으니까. 거기에 소금의 양 계산해봐. 100분의 농도. AN이 뭔지 궁금해하지 말라 그랬죠.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 얼마 남아있어? 150g 남아있지. 그게 50g 퍼내고 남은 이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될 거야. 그리고 새로 추가된 게 몇 퍼센트짜리? 6%짜리 소금물이 얼마? 50g 들어왔죠. 맞니? 이게 소금의 양. 거기다 곱하기 뭐 하면? 100 하면 소금물의 농도가 되겠지. 뭐? AN에서 한 번 더 했으니까 AN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럼 정리하면 100은 분자에 곱해질 테니까 200분에 100 곱해지면 150 AN 100 곱해지면 우리 300 200분의 150이니까 얼마야? 4분의 3 AN 200분의 300이니까 더하기 2분의 3 4분의 3 AN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정하시면 그러니까 이제 소금물의 농도 공식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선생님 보려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정화식을 구할 때는 이미 AN인 상태에서 시작하면 돼. AN이 얼마인지는 놔두고 그 상태에서 시키는 대로 한 번 더 쭉 했을 때 그 다음 농도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되겠니? 생각보다 쉬워. 근데 이게 좀 까다로운 것들도 분명히 있고 교과서에도 분명히 실리는 것들 중에 까다로운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들 나오면 그런 것들은 좀 외워주셔야 돼요. 순서 좀 뒤로 바꾸는데 봐봐요. 밑에 있지 1572 이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1750이냐 N명의 학생을 두 조로 나누는 방법을 AN이라고 한대. N명을 AN이 뭔지 관심할 필요 없어. 그냥 일단 N명이 있을 때 그걸 두 조로 쪼개는 방법이 AN까지래. 물론 구하려면 구할 수 있겠죠. 우리 경우수 배웠으니까. 근데 그 AN과 AN 플러스 사이 관계식을 구하라 그러면 AN을 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건데? A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명을 두 조로 나누는 방법이잖아. AN은 N명을 두 조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자, 항상 AN을 시작하라고 했지. 이미 AN이 뭐야? 이미 N명의 사람들이 두 개 조로 나눠져 있는 상태야. 그런 방법이 AN까지야. AN까지의 방법으로 두 조로 지금 나눠져 있는 상태인데 AN 플러스는 한 명이 더 추가되는 거지. 그럼 한 명이 더 추가되면 어떻게 돼? 새로운 놈이 이미 나눠져 있는 두 조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겠지. 맞니? AN까지 방법이 몇 배 되는 거야? 2배. 그치?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은 틀려. 하나가 있어. 뭐니? 안 들어가는 거. 이 슈트로도 끼워줘야지 마. 왜 왕따 시킬 건데? 왕따 시키는 방법 하나 더 있지. 우리가 이미 이렇게 두 조로 나눠져 있는데 한 명이 새로 왔잖아. 그럼 너 일로 가 절로 가서 각각 두 가지 방법이 곱하기 맞는데 어떻게 될 수도 있어? 새로 왔다고요? 그럼 우리가 한 조, 너 혼자 한 조 돼야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기존의 AN에는 두 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얘들이 두 조로 나눠져 있잖아. 근데 한 명 한 놈을 한 조로 만들고 얘들끼리 새롭게 한 조가 되는 방법이 있겠지. 그건 여기 안 들어있잖아. 그렇지? 다음 한게 A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에 생각하고 뭐라 그러냐. 이런 것들 나오면 그냥 이런 부분들 조심할 부분들을 그냥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요. 그치? 궁금해서 생각하면 힘드니까. 자, 유형 12번 쭉 갑니다. 12번. 차라리 동차 분비가 낫다고 생각할 거야. 시그마가 낫다고 생각할 거야. 이거 나오면 싫어. 나도 싫어. 악수하면 되지. 그래요? 어떤 모임에 참석한 사람 모두가 한 번씩 악수한다고 한다. N명의 사람이 악수한 총 횟수를 AN을 나누면 AN 플러스 1 사이 관계식을 찾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야. 상황을 보시라고요. 이미 N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AN분의 악수를 끝냈어. 됐지? 그럼 AN 플러스 1은 한 명이 더 늘어나야 되잖아. 그럼 뒷면께 한 명이 새로 왔단 말이야. 이미 우리끼리는 AN을 해서 악수가 끝난 상태에서 한 명이 더 왔지. 그럼 이 사람 포함해서 전부 다 악수를 하려면 몇 번 악수를 더 해야 되니? 이 새로운 사람이 기존에 있는 N명의 사람과 악수를 하면 되겠지. 왜? 기존 사람끼리 이미 악수를 다 끝냈으니까. 그럼 몇 번 더 하면 되니? 새로운 놈이
기존에 있던 n명이랑 악수 한 번씩 더 하면 몇 번 더 하면 돼? n 번 하면 되지. 그치? 그러면 결국 그 n 플러스 한 명이 빠져서 악수를 하게 될 거 아니야. 우리끼리 이미 친해. 악수 다 끝냈어. A형도 다 끝냈어. 근데 새로 한 명이 들어왔네, 신생이? 그럼 어떻게 돼? 우리끼리 다 악수 다 끝냈는데, 어떻게 돼? 한 명 다시 악수 한 번씩 다시 해야 되잖아. 몇 번? 우리가 n 명이니까 n만 악수를 하셔야 되지. 그러면 총 n 플러스 한 명이 빠지면서 악수를 하게 되겠죠. 이거 좀 쉽지? 이런 생각들을 좀 하셔야 돼. 이 문제를 풀려면. 자, 그 다음에 13번. 피보나치. 이것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교과서에 있어요. 피보나치 수열이 뭐냐? 바로 이거지. an 플러스 2를 어떻게 만드냐? 앞에 두 개를 더해서 그 다음항을 만드는 게 피보나치 수열이야. 그러면 1이면 세 번째 항은 2를 더한 2가 되고, 네 번째 항은 앞에 두 개 더한 3이 되고, 2를 더한 5가 되고, 2를 더한 8이 되고, 2를 더한 13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건데? 당연히 여기서 일반항 구하는 문제는 안 나와요. 활용 문제 나올 거야. 대표적인 게 아마 어느 교과서인지 모르겠지만 비상에 있었나? 계단 올라가는 문제야. 계단 올라가는데 규칙이 한 번에 한 개 또는 두 개의 계단을 올라갈 수 있어요. 그치? 한 칸씩 한 칸씩 올라갈 수 있고 LA 형성 두 칸 한번 올라가요. 이런 규칙에 따라서 계단 올라가는데, 자, n번째 계단까지 올라가는 총 방법의 개수가 an이래. 그때 an과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2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an 플러스 2는 n 플러스 두 번째 계단까지 올라가는 방법수가 되는 거고요. an 플러스는 n 플러스 1번째 계단까지 올라가는 방법수가 되는 거고요. an은 n번째 계단까지 올라가는 방법수가 되겠지. 그들 사이 관계를 보라는 게. 또는 숙제로 나오는 책으로 12개째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거야. 그치, 어떡하지고? 한 번에 한 개, 두 개? 그럼 한 개씩 올라가는 방법 한 가지 있을 거고요. 중간에 한 번, 두 번 올라갈 수도 있겠지, 중간에. 또는 두 계단 올라가는 거를 두 번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또 위치도 달라지면 또 경우수가 달라지잖아. 처음에 두 계단 한 번씩 올라가고 시작할 수도 있고, 중간에 두 계단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마지막에 두 계단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이거 그냥 규칙 찾으려면 너무 힘들어. 이건 어떻게 돼? 무조건 정확히 찾으셔야 돼요. 어떻게 찾는데? 자, n 플러스 두 개는 두 번째 계단, 여기는 n 플러스 한 번째 계단, 여기는 n 번째 계단인데, 여기에 도착하는 방법의 개수 an 플러스 2는 어떤 방법이냐면, 일단 n 번째까지 도착한 다음에 두 계단 한 번에 올라가서 도착할 수 있겠지, 이렇게. 맞나요? 그러면 n번째까지 계단, n번째 계단에 도착하는 방법수가 뭐라고 했어? an이잖아. an까지 방법으로, 그거 궁금해하지 마, 뭐지? 그냥 an까지 방법으로 지가 알아서 여기까지 도착할 거야. 그럼 거기서 두 계단 한 번 올라가면 n 플러스 두 번째 계단을 도착하겠지. 또는 n 플러스 한 번째 계단까지 도착한 다음에 한 계단 올라가도 되겠지, 그치? 그러면 n 플러스 한 번째 계단까지 도착하는 방법 몇 가지야? 당연히 an 플러스 1이지. 그럼 뭔데? 궁금해하지 마. 있겠지, 뭔가. 됐니? 그럼 그까지 도착한 다음에 한 가지 방법으로 한 칸 올라가면 되겠죠. 그럼 그게 뭐야, 지금적으로? n 플러스 두 번째 계단까지 한 번에 한 칸 아니면 두 칸씩 올라가는 방법의 수가 되는 거야. 이러면 또 이렇게 질문하더라. 선생님, 여기에서 왔다가 이렇게 가는 건 안 해요? 그럴 수도 있잖아. 여기서 분명히 n번째까지 온 다음에 두 번, 한 번에 두 계단 한 번 올라가는 경우만 지금 보였지. 그리고 n 플러스 한 번째 계단 온 다음에 한 계단 올라가는 것만 더 했는데, 여기까지 온 다음에 하나 올라가는 분 왜 아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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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셌지. 여기까지 온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는 이 계단을 거쳐서 가는 거잖아. 그 방법은 여기 이미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포함되어 있죠.
이 계단까지 여기까지 올라오는 모든 방법을 다 계산한 게 AN 플러스 B인데 여기 와서 이렇게 온 방법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는 이미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 안 된 거는 여기서 이걸 안 거치고 바로 하는 것만 세주셔야지. 이해돼? 그래서 이거 피보나치 수열이 만들어지는 거야. 오케이? 대표적인 피보나치의 상황이야 이게. 물론 책에 1776번도 피보나치 문제인데 조금 더 어렵긴 한데 일단 이 정도 보시면 되고 또 뭐가 있냐? 다 책에 교과서들에 실려있는 내용이라서 안 할 수도 없네. 직선을 한번 볼까요? 서로 다른 직선을 하나씩 추가할 거야. 추가할 때마다 생기는 교점 개수를 AN으로 넣으면 돼. 그러면 한 개의 직선이면 A1은 얼마나? 교점 안 생기지? 하나 추가하면 한 개지. 근데 규칙이 서로 다른 이전의 교점을 지나갈 수는 없어. 즉 어느 세 개의 직선도 한 점을 만날 수는 한 점을 지날 수는 없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이미 두 개 꺼진다 하나 추가할 때 이거 안 지나고 이렇게 지날 수밖에 없지. 교점 몇 개 되니? 세 개 되지. 그럼 네 번째는 여기 세 개 된 상태에서 하나 더 넣으면 이런 식으로 지날 수 있겠지.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지. 자 이렇게 하면 또 규칙이 또 안 보여 잘 안 보이지. 뭔가 1이 커졌네, 2가 커졌네, 3이 커졌다고? 그래? 하나 더 해볼까? 하나, 둘, 셋, 네 개에다가 하나 더 넣어볼까? 어떻게 해볼까? 모든 선들을 다 같이 이렇게 넣어볼까?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나오네. A5는 10개. 규칙이 보이긴 한다, 그렇지? 1도 해줬고, 2도 해줬고, 3도 해줬고, 4도 해줬고, 그 다음 5도 해줄 것 같고, 6도 해줄 것 같고, 그치? 이걸 점화식으로 나누면 돼. 그만 점화식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까 그랬지? 이미 N개의 직선이 그어져 있어. 그럼 교점 몇 개 만들어져 있는 거야? AN개. AN이 뭔데? 몰라요, 몇 개는. N개 직선이 막 그어져서 만들어진 교점 개수를 AN이라며. 그럼 AN이 만들어져 있고, 직선은 지금 N개가 지금 나누고 있지, 지금. 거기에 한 개의 직선을 더 그을 거야. 근데 봐봐. 그을 때마다 기존에 있는 직선과 교점이 다 하나씩 추가되지. 새로 그은 직선은 기존에 그려져 있던 직선과 각각 하나씩의 교점을 추가하면서 그어질 거라고요. 지나가도 또 지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맞네? 그럼 이미 N개가 그어져 있는 상태에서 한 개를 그으면 이미 그어져 있는 N개의 직선과 교점을 각각 하나씩 교점 몇 개 추가되겠어? N개. 이게 한 개를 더 그었을 때 총 AN 플러스 한 개의 직선이 만드는 교점이에요. 이게 또 교점의 개수가 아니고 또 직선에서 나눠진 영역의 개수가 앞으로 나올 때도 있고요. 또 원의 교점의 개수도 나오고 막 다양해. 교과서마다 또 다양하게 문제들이 그냥 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것도 나오면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다 풀어볼 수는 없잖아, 그렇지? 나오면 이미 N번의 상태에서 뭔가 추가가 되는데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야. 새롭게 뭔가 선을 하나 더 그었을 때, 원을 하나 더 그렸을 때, 사람이 한 명 추가가 됐을 때, 그렇지? 추가가 되는 것들을 잘 따져보시라고 해.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해. 미안.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노이 탑이라고 들어봤니? 그런 거 있잖아. 교구인데 이렇게 기둥이 3개 있어요. 이렇게 한쪽에 원판이 크기 순으로 이렇게 몇 개가 쌓여 있는 거야. 4개로 치다 이렇게. 그래서 이 4개의 원판을 이쪽 기둥으로 전부 다 옮길 거야. 옮기는데 규칙이 뭐냐면 무조건 큰 거 위에 작은 걸 하지 작은 거 위에 더 큰 게 올라갈 수는 없는 규칙이야. 그런 규칙을 따라서 이 4개를 욜로 완전히 옮기는 데 필요한 최소 이동 횟수를 이해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옮겨야 되겠어?
일단 제일 잘한 건 여기 하나 옮겨야지. 그럼 두 번째 거는 여기 못 옮기잖아. 더 크니까, 그치? 그럼 두 번째 거는 여기 옮겨야겠지. 그럼 세 번째 거는 갈 데가 없네. 둘 다 얘보다 크니까. 세 번째 판때기는 어떻게 되냐? 이 작은 거를 다시 일로 옮겨야 된다. 옮겨서 비워놓고 여기다가 세 번째 거 들어가야겠지. 그럼 네 번째 거는 또 갈 데가 없지. 어떻게 돼? 하나를 비워야 되니까 얘들을 또 옮기셔야 돼요. 근데 또 바로 못 옮기잖아. 그럼 얘를 일단 네 번째에다 올려놓고 얘를 올린 다음에 얘를 올려놓고 네 번째 거를 이렇게 깔고 다시 또 이 짓을 반복해가지고 얘다 착착 올려야 되는 거야. 아유 골치 아프지 그치? 단 4개만 하면 이렇게 골치 아파. 그러면 n개의 원판을 옮기는데 그는 이동 횟수입니다. 이것도 정화식이 온다. 봐봐. 정화식은 이미 n개의 원판을 모조리 다른 기둥으로 옮기는 방법의 이동 횟수가 얼마야? an이 얼마야? an. 그렇게 정했으니까. an번 이동시키면 n개를 모조리 한쪽 기둥으로 다 옮길 수 있어요. 그게 몇 분인데요? 몰라. 됐니? 그렇게 가졌을 때 그럼 원판이 하나 좀 추가됐을 때 그걸 모조리 옮기는 방법이 an 플러스 되잖아. 그치? 그럼 봐봐. 원판 하나 추가했어. 그걸. 그럼 옮기려면 어떻게 되니? 일단 이 큰 걸 옮기려면 위에 있는 n개를 더 옮겨야겠지. n개를 어디론가 옮겨가야 되지. 몇 번 움직여야 돼? an번. an이 뭔지 몰라도 어쨌든 an번 움직이면 n개가 다 옮겨갈 수 있다며. 됐지? 옮겨놓고 그럼 큰 원판을 여기로 어디 갖다 놓겠지. 한 번. 맞네? 그리고 여기 또 n개가 쌓여있지. 그 n개를 다시 여기에 고선에 또 쌓아야겠지. 그럼 그 n개를 다시 또 여기다 옮기는 방법 몇 가지야? an까지지, 그치? an번 옮기겠지. 그럼 결국 여기 있는 n 플러스 1개가 여기로 다 옮겨가게 되겠죠. 이게 n 플러스 1개의 원판을 옮기는 이동 횟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생긴 예를 들어 있는 피부나치나 이런 것들이 다 어때? 내가 안 해보면 안 해보면 내가 쉽게 찾기 힘들어. 어떻게 이런 생각하니? 쉽지 않잖아. 아까 뭐 이렇게 물을 덜어내고 얼마 추가 걸음든 그만 만들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특수하면서 복잡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오면 힘드니까 아까 말했으니 나올 때마다 내가 접할 때마다 이런 문제들은 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화식을 만들자. 그 생각을 잘 정리해 두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 사실. 안타깝죠. 오케이? 이해는 돼 이거? n 플러스 1개 옮겨야 되는데 일단 n개를 옮겨. an. 그리고 1개를 옮겨. 다시 이거 n개를 다시 개로 옮겨. an 플러스 1 이렇게 하는 거야. 오 잠깐만 너무 쉬운데. 이런 생각하는 게 쉽지 않아. 그래서 분명히 교과서에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이런 게 이제 수능이랑 모의고사 기출하고는 거리가 먼 문제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너네 부교재 쪽에서는 이런 것들은 없을 거야, 그렇지? 근데 이제 교과서나 또는 교과서 관련된 문제들, 뭐 교사님 자료 이런 데들에 실려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패드를 뚫려 있어 나올 때마다. 오케이? 자, 이 정도. 그러니까 앞쪽에 봤던 거는 등차 등비의 귀납식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등차 등비수를 다 했던 거야. 새로운 거 없어요? 새롭게 이렇게 기존에 안 배웠던 정화식들이잖아. 이런 거는 등차 등비도 아니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면접에 보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일반을 구하는 건 안 하셔도 돼. 안 하셔도 되는데 이 관계식 정도, 비납식 관계식 정도는 만들 수 있어야 돼. 그 정도는 준비를 해놓고 들어가셔야 돼. 오케이. 자, 아까 하고 좀 쉬었다가 나머지 중간중간에 우리가 띄워놓던 문제들 좀 보도록 할게요. 너무해. 문제를 모르는 방이 넘었죠, 엄마야.